안녕하십니까. 블라썸의 에듀 연창희쌤입니다. 지금부터 예비 고1 내신 역전 여름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지. 3학년 1학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방학 돼가지고 정규 수업을 시작하고 또 특강한다고 하고 참 쉴 틈이 없다 우리 그죠? 그러니까 이왕에 하는 거 우리 특강 진짜 기깔나게 준비를 했으니까 재밌는 마음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물론 정규 수업도 물론 좋지만 우리가 특강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특강이라고 하면 사실은 여러분들 단기간에 뭔가 문법이면 문법, 독해면 독해 뭔가 한 분야를 갖다가 쫙 끌어들여서 성적을 높이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뒤에 물론 그것도 하겠지만은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3학년 2학기 이제 중학교를 1학기 남은 시점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그렇잖아. 시간이 지나가면 한 6개월 있으면 자연스럽게 고등학생이 돼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받은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도 단기적인 목표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내신이 아니라 뭐가 되겠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중학교 내신을 대학교에서 보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쌓아 올린 내신과 고등학교 3학년 그 정점에서 보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3학년 내신을 어떻게 잘 볼까? 남은 두 번의 내신을 어떻게 잘 볼까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고등학교 때 가서 내가 어떤 성적을 받을 것이며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뭐를 준비해야 할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특강에서는 막 문법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마인드셋, 마음가짐을 좀 점검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강의는 사실상 부모님이랑 보면 더 좋아요. 내가 착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부터 준비해야 되는구나. 옆에 영수한말은 이렇게 한다는데 이런 것보다는 이게 좋겠구나에 대한 가이드를 확실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문제점과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까지 해주시면 정말 유익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두어 살 많은 오빠, 언니나 아니면은 친한 형 누나들이 있으면 아실 거예요. 이분께서 중학교 때는 꽤나 공부를 잘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가니까 뭔가 좀 어중간해지는 느낌. 나락가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을 한두 번은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요. 곧잘 하던 분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가니까 정신을 못 차리네.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고요. 됐습니까? 그럼 본인들은 그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요. 지금 잘하고 있다면 그 성적을 유지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잘 못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반등할 준비를 해서 고등학교 때 본 게임 가가지고 잘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 갔을 때 무너지는 그 원인을 좀 분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차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은 중학교 평가 체계의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 겁니다. 중학교는 이렇죠. 자, 보세요. 일단은 성적이 어떻게 나오냐면 점수가 짱이고 그 다음에 A, B, C, D, E 딱 이렇게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인터넷 사이트 가가지고 지금 선생님 강의하는 데가 평촌이니까 평촌의 모 중학교 아무데나 두 군데를 집어가지고 영어 성적을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딘지를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자, 평균이 76.3이야. 근데 A등급 받은 친구가 무려 32.8%에 해당을 합니다. B등급은 23.1%고요. 그러니까 5개의 등급 중에서 가장 좋은 A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비율이 3명 중에 1명은 받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명 중에 6명 가까이는 B등급까지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는 81.7의 평균을 가진 중학교가 되겠고요. 중3이야. 그 다음에 A등급 받은 친구가 무려 53.6%. 뭐야 이거? B등급은 16.5%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 이상이 뭡니까 지금 A등급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학교 때 A등급을 받은 친구가 고등학교 때에는 4등급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A등급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고등학교 가니까 중학교 때 조금 했었는데 웬걸 4등급 나와서 어머 이게 뭐야?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왜 그런지를 보니까 이 평가체계의 진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일단 중학교의 평가체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로 가시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요. 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9등급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환산을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등급은 1%부터 4%까지가 1등급이야. 100명 중에 4명까지가 1등급이야. 그 다음에 2등급은 11%까지고요. 3등급은 23%까지, 4등급은 40%까지, 5등급은 60%까지 아니겠습니까? 잠깐만 친구들. 여기서 32.8%까지가 A였다고 마치 고등학교 등급으로 1등급 같은 느낌이었다고요.
근데 여기 있는 친구들이 고등학교로 오니까 1등급 건너가, 2등급 건너가, 3등급 건너가, 4등급까지야. 그러니까 여기서 A등급은 고등학교를 가는 순간 1, 2, 3, 4등급 중간까지 퍼지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어머나 세상에. 중학교 때는 A등급이었지만 고등학교 가니까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4등급이 될 수도 있구나. 53.6%는 더하지. 여기는 5등급 중간까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A등급이었지만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가니까 1등급일 수도 있고 5등급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험은 생각보다 점수를 받기는 괜찮지만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중학교 때는 그냥 어느 정도 하면은 A등급, B등급 나온단 말이야.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아, 여기 B도 마찬가지, 솔직히 마찬가지인데 요 B 이하 친구들은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공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A에 조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뿐이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좋아요. 이게 다르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잘하는 줄 알고 착각했다가 고등학교 때 가서 완전 뒤통수 맞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고등학교 가서 찐 1등급, 2등급 받을 친구들도 들어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요 A등급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가서 4등급을 받을 친구인지 아니면 그대로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친구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고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에 있다면 A지만 여기에 있다면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준비를 해보자고. 알겠습니까? 내가 이 강의를 겨울방학 때 하지 않고 지금 하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하면 앞으로 2달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까지. 근데 여름방학 때는 아직 한 6개월에서 7개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시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좀 인식해가지고 앞으로 좀 실전에서 바꿔가지고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한번 좋은 성적을 받아보자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그러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통수를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걸 정확히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 체계의 진실을 알려주고 그만큼 얘가 빡세고 고등학생이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중학교 마인드로 가니까 시험은 어려워지고 나의 실력은 똑같고 하는 짓은 똑같으니까 계속해서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알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아무튼 중학교 시험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시험 범위가 적어요. 교과서 2가가 거의 전부 다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가능해요? 통암기가 가능해요. 시험 한 달 전부터 수업을 잘 듣지 않아도요, 필기 좀 베껴가지고, 찔리나 여러분들? 베껴가지고 공부하시면 성적이 잘 나오는 편이라고요. 됐습니까? 두 번째인데, 이 본문이 보통 짧은 문장 내지 대화체 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짧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외워가지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대화체 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대화할 때 어려운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쉬운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시험 범위도 적고요. 그 다음에 문장 자체도 짧게 쉽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공부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공부 양을 좀 늘리시면 되고요. 알겠습니까? 세 번째가 되겠고요. 문제 유형이 올 객관식이에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 서술형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객관식이 제일 쉽죠. 왜냐면 내가 뭔가 사고를 한다라기보다는 쓰여있는 거를 맞는지 틀리는지만 고르면 되니까 쉽지 않습니까? 요것도 엄청난 이 플러스가 되는 이 시험 유형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모로 중학교 시험 자체가 쉽다라기보다는 고등학교 시험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쉽고 수월한 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시험 범위 전체 암기가 가능해요. 됐습니까? 가능한 부분이 맞아. 그러니까 다 객관식이고 짧은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범위도 작으니까 응용력, 사고력, 독해력 이런 거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유형, 문제 유형만 패턴화 시켜서 문제 풀이를 하시면 거진 괜찮은 점수가 나왔다는 거죠.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요, 이거를 성실성, 암기하려고 하는 마음, 시험을 잘 보고자 하는 마음, 암기와 성실성으로 커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좋은 친구들, 영어 실력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 열심히 공부만 하면 비슷한 점수가 나오는 게 중학교 시험이야. 알겠습니까? 뭐라고요? 조금 실력이 좋든 조금 안 좋든 열심히 하면 비슷한 점수가 나오는 게, 비슷하게 A가 나오는 게 중학교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영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요게 가능한 건 중학교까지. 알겠어? 뒤에서 무슨 말 할지 알겠지? 이제 고등학교가 어떤지. 자, 볼게요. 샘플 잠깐 볼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물론 시험 문제 샘플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중학교 시험은 How do you like your new cell phone?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외우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대화체 형식으로 짧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패러그래프로 지문 형식으로 되어 있어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고 암기가 충분히 가능하며 단어 순이 어렵지가 않으니 크게 부담은 없는 게 사실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시험을 잠깐 보실게요, 여러분들. 일단 시험 범위가 많아집니다. 아까는 시험 범위가 교과서 2과였었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오니까 교과서는 2과로 똑같거든. 근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고등학교 교과서를 펼치시면 일단 지문이 길어. 더 이상 대화 형식이 아닙니다. 같은 2과여도 최소 구문 난이도, 문장 난이도와 그 다음에 글 길이, 지문 길이로 봤을 때 최소 2배야. 거기에다가 플러스 모의고사나 외부 지문이나 부교재 같은 이런 것들을 추가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가 보통 한 지문에 15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통 20지문씩 추가가 돼요. 그러면 약 300문장이 더 추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0줄이.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딱 2가 외웠던 것을, 2가를 공부했던 것을 여기는 2가지만 거의 곱하기 2 플러스 300문장. 이러면 엄청나게 양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기를 통으로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 생각보다 괴물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선생님도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외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을 다 외우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2배가 많아지건 5배가 많아지건 이것을 다 외우는 친구가 있더라고. 정말 대단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친구들이 되게 잘 보면 좋은데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해요. 왠지 아십니까, 친구들? 2번째 때문에. 처음 보는 어휘, 처음 보는 지문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어휘에서 많이 무너지시는데요. 지문을 싹 다 외우고요. 문장을 싹 다 외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보기에서 처음 보는 어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문은 다 알아요. 근데 보기 해석이 안 되니까 이 의미를 파악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틀려. 아무리 열심히 이 범위를 공부하고 암기를 해도 사람이 기본적인 실력이 부족하면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처음 보는 어휘를 추가하거나 지문을 추가하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진짜 자기 실력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추가되는 게 고등학교 시험이라고. 3번째. 문제 유형이 더 이상 객관식만 나오지 않습니다. 주관식도 나오고요. 서술형도 나와요. 아직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건지 정확히 감이 안 오겠지만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그래서 객관식이 제일 쉬운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패턴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적 받는 게 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객관식보다는 주관식 서술형이 조금 더 실력을 묻는 문제가 맞아. 그러니까 운도 작용할 수가 없고요. 본인이 나름대로의 문장 사고력을 가지고서 여기서 주어진 것 갖다가 해석해서 문장을 쓰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실력이 필요한 유형이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암기로 다 커버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실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정리. 시험 범위 전체 암기가 어려워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쉽지 않다고요. 왜? 영어만 공부하는 것은 아닐 거니까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크게 부담이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다 외워도요. 처음 보는 어휘나 지문이 나왔을 때 이것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잘 모르는 것이라면 이해를 다 하고도 그것 때문에 틀린다고. 알겠습니까? 결론. 영어 실력 자체가 없이는요. 암기만으로 고득점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까? 뭐라고? 영어 실력 자체가 없이는 암기만으로 고득점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정확한 팩트예요. 알겠습니까? 샘플 보겠습니다. 봐봐. 여기가 지문이죠, 여러분들. 이거는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이니까 우리가 달달달달 외우고요. 내용도 알고 있고 주제도 알고 있고요. 문장도 한 번씩 써본 그러한 지문이라고요. 근데 문제가 보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래. 그런데 여기가 보기가 겁나 길어. 일단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문장 형식이고 이 보기는 선생님이 만든 걸 거 아니야. 출제하시는 분이 만든 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처음 볼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문의 내용과 주제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여기에 있는 보기에 있는 뭐가 단어와 해석이 안 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등학교 유형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공부한 게 다가 아닌 거지. 언제? 내신 기간에. 내신 기간에 공부한 게 다가 아니라 나의 기본적인 그 캐파시티, 어빌리티를 물어본다니까. 그래서 어렵죠. 볼까요?
이건 선 넘었지 봐봐. 그러니까 3줄 반 정도 되는 이 길이의 한글을 갖다가 여기에 있는 잘려져 있는 보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조합해서 이거를 갖다가 영작하란 말이야. 선 넘었죠. 심지어는 필요하는 단어를 추가하거나 어휘의 형태를 변화시키려 얼마나 약오릅니까? 이거를 6점으로 배점을 한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많은 지문들 중에서 야, 이 지문을 시험에 낼 거야. 이 지문을 서술형 시험에 낼 거니까 준비해. 라고 하면은 대비가 가능하겠지만 그 수많은 지문들 중에서 어떤 게 서술형 나올지 모르는데 이걸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건 좀 불가능하지. 솔직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모든 지문에 한 문장 한 문장의 배열을 다 알 수가 없을 거라고요. 그럼 이 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고서 문장의 틀을 이해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해석을 보고서 문장을 영작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이 필요하다고요. 알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문장을 한 번씩 써보고 읽어보고 연습을 하면서 써가는 거지 무조건 100% 암기만으로 이 서술형을 풀 수는 없을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본 실력 자체가 없이는 객관식이든 서술형이든 100%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게 내 결론이야. 알겠어? 자, 그래서 한 줄 비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첫 번째, 시험 범위의 차이예요. 선생님이 진짜 보수적으로 잡아서 고등학교 시험이 중학교에 적어도 3배 이상입니다. 체감은 훨씬 더 많아요. 진짜로. 범위가 많아지니까 단순 통 암기가 가능 불가는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 알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 유형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모두 객관식 수동형 글쓰기에서 수능형, 서술형 플러스 주관식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기본적인 문장의 틀이나 어휘력이 없으면 그대로 무너진다는 거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인데 문제 수준의 차이예요. 유형을 암기하고 패턴을 반복했던 중학교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휘력이 있어야 되고 구문형이 있어서 직접 쓸 수 있어야만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 고등학교 시험이라는 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험이 엄연히 다른 시험이구나. 개월수로 치면은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12월쯤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한 4월쯤 아니겠습니까? 차이는 4, 5개월밖에 차이가 없는데 시험은 장난 아니게 급변한다는 것이지요. 근데 본인이 그 기간 동안 4, 5개월 동안 그만큼의 실력을 못 키우시면 중학교 그대로 그 행태 그대로 가시면 계속해서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변하는 나만 그대로야. 그러면 나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쭉 점수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보시면 3학년 2학기? No! 이제는 예비 고1이라고요. 아직 어색하겠지만 3학년 2학기 시험이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고등학교 시험 점수를 갖다가 대학을 가는 것이니까 고등학교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게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3학년 2학기 시험 잘 봐. 좋아. 근데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지금부터 내가 고등학교를 잘 대비할 수 있을까를 자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 없어? 없지 않습니까?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을 좀 드리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요.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알겠죠? 중학교 3학년 A등급에서 고등학교 4등급으로 가는 그 테크트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중학교 시험 한 달 전부터요. 중학교 때 한 달 전부터 공부를 합니다. 근데 평소에는요. 잘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실력이 많지 않다는 뜻이겠죠. 시험 범위에 있는 문법, 내용, 문장 등을 전부 암기를 하고요. 관련 문제를 푸는데 사실상 이걸 누구한테 의존하냐면 학원 수업, 학원 자료에 전적인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학원의 시험을 보는지 내가 시험 보는지 모르겠어요. 겨울방학, 그러니까 여기는 중3에서 고1 가는 겨울방학 되겠죠? 그냥 보냅니다. 학원을 다니고요. 다 하는데 본인이 제일 잘 알아. 그냥 공부 학원 다니고 그 정도야. 그런 다음에 고등학교 시험에 똑같이 1, 2 과정을 반복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한 달 전 혹은 6주 전부터 공부해요. 똑같이 문법 외우고 내용 외웁니다. 근데 점수가 어떻습니까? 박살나요. 높아진 난이도와 많아진 범위의 한계를 느끼고 중학교 방법이 안 통하는구나를 느끼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국 거의 모든 학원들이요. 가장 퇴원이 많은 시점이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괜찮았어, 점수가. 그런데 고등학교 가니까 어때? 이게 장난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학원 문제야.
라고 해서 나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비단 내신 과정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시험이 그 체감이 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뭐야 장난 아닌데? 라고 느껴질 수도 있다고요. 그것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사실상 준비를 하셔야 그 느껴지는 격차가 계속해서 줄어들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학교 때 영어 공부는 물론 진심으로 실력을 올리는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중학교 때 하는 영어 공부는 영어 시험에 대한 공부예요. 그러니까 암기입니다. 그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을 암기하시고 표현을 암기하시고 문법도 제가 봤을 때 암기예요. 거의요. 영어 자체의 실력 상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계속해서 영어 점수가 좋았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진짜 찐 실력일지 아니면 시험 공부를 잘해서 그런 거일지는 따져봐야 아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오늘 좀 팩폭을 해서 미안하긴 한데 지금 팩폭을 해서 뭐 기분 나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고등학교 갔을 때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조금 내려놓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다 잘 되라고 하는 소리니까. 알겠니? 영어 자체의 실력 상승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 자체의 실력이 중요한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중학교 때와 비슷한 성적이 안 나오겠죠. 그걸 인식하라고. 알겠어? 이제는 1등급 과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마인드의 변화에 별표 쳐보세요. 마인드의 변화. 이게 무슨 마인드 개떡 같은 소리야. 하실 수 있겠지만 마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제가 해드릴게요. 충격적인 말씀을요. 놀라운 사실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내신 기간 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4월, 5월 1일이 내신 시험일이고요. 그 다음에 3월 20일부터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요, 친구들. 여기서 이미 내신 등급이 정해집니다. 내가 3등급의 실력을 갖고 있으면 그대로 3등급이 나와요. 4등급의 실력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요 4등급 나올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진짜 열심히 하고요. 문제가 나랑 좀 잘 맞아가지고요. 3등급까지 갈 수 있겠으나 거의 여기서 진동할 거라고. 됐습니까? 아무리 잘해도 3이야. 그러니까 내신 기간 내에 뭔가를 역전시킨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너무 쇼킹한데요? 내신을 열심히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중학교와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내신 기간에 실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시험 범위에 있는 내용이 익숙해지는 것이고요. 시험 범위에 있는 공부를 하시는 거지 영어 실력 자체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고등학교 시험은 실력 플러스 거기에 있는 성실성이 중요한 것인데 실력은 이전에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내신 공부 외울 거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실력이 사실상 본인들의 내신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쌤 그러면 내신 공부 뭐하러 합니까? 아니죠. 3등급의 실력 가진 친구가 내신 공부 안 하면 4, 5로 떨어지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야. 내신 기간은 자기의 그 실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 평소에 열심히 하지 않고요. 다음 내신 진짜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똑같은 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기 한 6개월, 7개월 남았을 때 지금 열심히 하셔야지. 고등학교에 갔을 때 2등급 혹은 1등급의 실력으로 시작을 한다고요.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해서 이거를 굳힌다고요. 아시겠습니까? 4등급의 실력을 가지는데 고등학교 내신 때 열심히 하면 올라가겠지. 천만의 말씀이 절대 안 올라갑니다. 지금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내신 기간에 활용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고등학교 때 잘하려면요. 고등학교 시험 보기 전에 실력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1등급이 목표면요. 1등급의 실력이 완성된 상태에서 내신을 가야지 1등급 나옵니다. 정말이요. 3등급이 목표면 3등급의 실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신 기간에 돌입해야지 3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친구들? 사실상 고등학교에 내신이 결정되는 시기는 중학교 3학년 2학기와 겨울방학 그때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 뒤부터는 사실상 늦는 거지. 그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때 3이었으면 기말 때 거의 빼박 3이야. 무조건. 실력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앞 시간에 정말 목숨 걸어놓고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아까 언급드렸지만
부모님이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같이 보시고 이거에 대한 진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되게 혹하는 말들을 제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진실만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생들이 내신 기간에 와가지고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잘 합니다만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진짜 문장 하나 있는 것도 되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 있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 보기도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점수가 잘 나오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느 정도 목표치에 맞는 실력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험 문제 풀이에 대한 인식이고요.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시험 공부로 대비가 가능한 것이 있고요. 아닌 것이 있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본문을 외우고 암기를 하고 해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아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 실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사실은요. 볼까요? 그러니까 이 지문도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지문이고요. 심지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도 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는데 내가 암기했던 그 문구가 없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여기 빈칸의 말과 의미는 똑같지만 다른 표현, 다른 어휘를 써가지고 문장을 바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 보는 문장 단어이지만 이 말이 원래 내가 알던 그 말이구나를 인식해가지고 답을 찍으시면 되는데 transcend, inspire 몰라요.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답을 찍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문을 다 이해했어요. 다 준비를 했는데 여기는 준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기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해요? 점쟁입니까?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뭔가가 새로운 게 출현했을 때 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대비는 어떻게 합니까? 비내신 기간 때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이어지죠. 마인드를 변화시켜야 돼. 내신 기간 때 열심히 해야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신 기간 전에 열심히 하셔야지. 그래야 올라간다고요. 내신 기간은 나의 지금 실력을 유지해주는 그런 공부의 과정일 뿐이에요. 정말입니다.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플러스 1 올라가면 좋죠. 그러니까 등급 하나 올라가면 좋죠. 그런데 그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비내신 기간 때 열심히 다뤄놓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왜요? 이렇게 대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기본 실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죠. 진짜 내신 공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다 여기서 걸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지문 내용 주제 다 합니다. 보기는 처음 봐요. 대비할 수 없죠. 해석 안 돼요. 그러니까 틀려요. 다 이해하고 틀립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게끔 좀 미연에 방지해보자 라는 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아까 그 문제인데, 서술형 문제인데 이것도 대비가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이 문장을 쓰는 건 너무나 혹독합니다. 우리한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실력을 갖춰놓고서 문장을 좀 쓸 수 있는 그 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자고요. 알겠습니까? 네 줄 배양 영작하기인데요. 능동적 글쓰기죠. 영어 문장 형성을 이해가 필수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1, 2등급과 3, 4등급을 가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을 걸고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골탕을 매기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누가 암기를 잘하나 라기보다는 누가 기본적인 실력이 있나를 구분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가 되겠고요. 지금부터는 좀 학습적인 얘기인데요. 영어 단어의 선행학습은 필수입니다. 제가 지금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학생들의 레벨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나는 1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그리고 높은 2, 3, 4, 5일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저는요. 3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일 많은 게 3일 거니까요. 만약에 5인 친구들, 난 좀 잘한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하시면 되고요. 1인 친구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서 약간 마이너스 알파 해가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중3이 끝날 때까지 12월이 되겠죠. 최소 중학 필수 단어가 있습니다. 시중에 많지 않습니까? 최소 2회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등 베이스 단어를 1회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가셔가지고 얘를 2, 3회독 해서 끝내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5인 친구들은 다 돼 있을 거니까 고등 베이스 단어 2, 3회독 하고요.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조금 더 어드밴스, 고등학교 진짜 실전편, 수능편을 같이 외워도 괜찮다고요. 알겠습니까? 쌤, 저는 레벨 1입니다. 귀엽죠? 그런 친구들은요. 겨울방학 2월달까지 중학 필수 단어도 다 마스터를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알겠어? 여기가 스탠다드예요. 12월까지는 2회독 끝낸다. 중학 필수. 그 다음에 고등 베이직 1회독은 최소 한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얘를 한 번 더 돌리고 좀 욕심을 내면 수능편, 실전편도 한 번 돌리면 가장 베스트다. 알겠습니까? 단어 외우기 싫습니다. 이코르 고등학교 내신 대충 받겠습니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시험범에 나오는 단어를 암기하면 되겠지? No!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야, 그럼 여기는요. 알겠습니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내신 성적은.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학생한테 정말 큰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 내신은 계속해서 비슷해요. 정말로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이 계속 갑니다. 중학교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신기한 거예요. 왜? 중간에 그 도약할 수 있는 그 지점을 안 만드니까 그래요. 내신 기간에만 똑같이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무시하니까 계속 비슷한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인데요. 문장 구조력 기르기를 반드시 좀 하셔야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서술형이나 주관식 대비를 위해 필수적인 코스인데요. 그러니까 문장이 써 있는 걸 우리가 그냥 해석하기 위해서 또 마찬가지지만 문장을 쓰기 위해서는 그 영어 문장의 형성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장이 짧으니까 통으로 외우면 그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써보기도 해야 되고 긴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디까지가 주어, 어디까지가 동사, 동사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이런 패턴들을 알고 계셔야지만 많은 양을 커버하실 수가 있고요. 왜? 해석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문장을 암기하지 않고 쭉쭉 읽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가 많아지더라도 커버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문제가 다채롭게 나오더라도 그 응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능력 플러스 직접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요. 영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의 구조력 더불어서 해석력을 기르시는 게 무조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학원 강의 중에서요. 프리구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강의가 있으면 이것을 반드시 완강을 하시고요. 언제까지 하시냐면 12월까지 하시면 베스트. 조금 학원을 늦게 오신 분들은 최소 2월까지는 끝내셔야겠습니다. 요것만 잘하셔도 충분하고요. 더 잘하는 5회, 4회, 5회에 있는 친구들은요. 플러스 알파를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문도약 같은 교재를 마무리 지으시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요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이쯤 되면 특히 학부모님들이 어떤 말씀 많이 하시냐면 문법은요. 문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잠깐만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단순한 해석이 아닌 문장 구조와 형성 원리를 파악해서요 스스로 영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문장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쭉쭉쭉쭉 읽어가면서 지문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되니까 속도가 빨라지고요. 문제 유형이 다양화돼도 해결할 수 있다고요. 문법입니다. 문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라고 누군가 물어보시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문법이라는 게 좀 써볼게요. 어떤 거냐면 문법 지식을 많이 한다고 문법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 문법을 많이 한다고 문법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법의 개념과 문제풀이, 문법 문제풀이가 엄연히 다른 문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오늘 관계대명사를 배웠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아는 것을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어떻게 나와요? 지문 속에서 쭉 있는데 요 지문 내에서 어딘가에 빈칸을 쳐놓고요. 밑줄을 걸어놓고요. 여기 맞아 들려 이런 걸 물어봐요. 됐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의 원리를 안 상태에서 문법 지식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문장 구도를 볼 수 없으면 문법 지식을 알고 있어도요. 그게 그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문법적인 것들을 많이 들었고 우리 애가 많이 들었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문법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있는 요 4번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3번이 안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휘가 돼야 문장도 읽을 수 있고요. 문장 구조력이 길러져야 문법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 애가 영어를 못하는 게 문법 때문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문법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1이나 지금 2 레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법부터 할 게 아니라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단어부터 외우고 그 다음에 구조력을 길러셔야지 그 다음에 문법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문법 개념을 듣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게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앞에 있는 3, 4번이 안 돼 있으면 문법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다 틀립니다. 여기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4번까지가 된 친구들이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4번까지 된 분들은요, 겨울방학부터 3월까지 내신 시작하기 전까지 내신 최빈 출제 문법 포인트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학원 교재 프리어법 인사이드 아웃을 이때 수강하시면 돼요. 그럼 진짜 괜찮아요. 정말로 구문도 되고 문법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을 못 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죠? 문법 개념과 문법 시험은 다르다. 내가 문법이 약하면요, 그것만 약한 것인지 아니면 문장 구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내가 레벨 2면 2월달까지 단어를 중학 필수를 쭉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풀이구문, 아까 구문을 이때까지 같이 하시는 거야. 됐습니까? 문법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요, 앞에 키 안 된 상태에서 넘어오시지 말라고요. 알겠습니까? 그거를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일 최악은 뭐냐면 단어도 안 돼, 구문도 안 되는데 겨울방학 때 문법 특강 가는 게 제일 최악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런 과오를 범하지 마시라고요. 문법적으로 아는 것만은 점수가 안 나온다. 이유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휘 열심히 하는 게 가장 먼저. 그 다음에 구문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 요거는 구문이 조금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학원 커리큘럼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게 된 친구들은 선생님이 알아서 이거를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자, 요거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 문제 보면서. 내가 선생님 지금 목이 굉장히 말라요. 말이 잘 안 나오는데 끊으면 좀 그럴까봐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알겠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때 강조구문, 이때 강조구문을 배웠어요. 근데 문제가 이때 강조구문을 갖다가 서술하시오는 절대 안 나온다고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한글을 갖다가 요 문장을 보고서 배열하는 거예요. 이 한글에 맞게. 알겠습니까? 이 한글을 보고 영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틀이 있어야만 문장을 쓸 수 있다고요. 거기서 이때 강조구문이라는 문법 포인트가 올라가는 것 뿐이지 문장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문법만 안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단어가 먼저고요. 구문이 먼저예요. 그 상태에서 어법을 배우셔야지 효과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문법 개념만 아는 것과 문법 시험을 하는 것은 다른 얘기니까요. 하나만 더 볼게요. 다음 글에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세 곳 찾아서 바르게 고치라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문법 개념만 외운다고 해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 구도를 이해하고 동사 있고 그 다음에 오케이 좋아 괜찮고 꾸며주는 관계되면 오케이 꾸며주고 여기가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보려면 문장 자체를 이해하는 힘이 필요하고요. 그게 구조력과 해석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있는 상태에서 어법이 보이게 될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문법을 열심히 하면 잘 볼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얘기인데요. 고등학교 시험 유형을 파악하시는 거예요. 좀 식상한 말이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요. 고등학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고등학교 시험, 수능 시험이든 모의고사 시험이든 내신 시험이든 이거의 기조는 무조건 수능이에요. 그러니까 내신도요. 수능 문제를 본따 가지고 그 기조에 맞게 내려고 하십니다. 물론 수능에 없는 주관식과 서술형이 있기는 합니다만 유형 자체가 수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처음 보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인식한 상태에서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특강에서 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고등학교 시험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고요. 이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이 뒤에 강의부터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앞에까지 실력을 잘 쌓았으니까 이제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유형을 파악하는 게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요.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많이 했던 얘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중학교 A등급에서 1등급 가는 그 정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비내신 기간에 어휘와 구문 실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포인트인데 이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중학교 때처럼 공부를 하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은 그대로인데 뭐가 많아지고 범위가 많아지고 처음 보는 게 많이 나오니까 풀 수가 없는 거지 이거를. 실력을 지금 만드시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내신 시작하기 전에 등급 만들어집니다. 내신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12월 1월까지 프리구문 플러스 알파 사람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고교 베이스 단어 최소 1회독에서 잘하는 친구들은 2회독, 3회독까지 하는 게 베스트라고 알겠습니까? 어휘 구문이 잡혀야지 문법을 정리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편차가 좀 있겠지만 늦어도 2, 3월 달에 프리어법 인사이드 아웃 플러스 실전 문제 연습을 하시면 제일 좋을 듯 싶습니다. 만약에 레벨이 1인 친구들은요. 그때까지도 뭐가 중요하다? 단어와 구문이 제일 중요할 것이다. 문법을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시간을 길게 보고서 안 한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길게 보고서 기본적으로 어휘와 구문으로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섭렵해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내용 문제, 주제 문제를 맞출 수가 있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문법 문제가 엄청 많진 않아 또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문법에 목매지 마시고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부터는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근데 순서를 바꾸시면 영영 계속해서 비슷한 등급대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다. 내신기에 돌입하시면 블라스텀 내신 커리큘럼을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완수하시고요. 강의 듣고서 자료 빠방 하니까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좋은 등급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40분 동안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했는데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특강할 건데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 거예요. 보시면 내신 역전 여름 특강의 목적인데요. 첫 번째, 고등학교 내신 모의고사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게 가장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유형이 있고요. 고등학교 유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처음 보는 유형이 있을 수 있으니 정리하면서 문제 유형별로 접근도 해보고요. 풀이법도 제시해 드릴 거니까 그 방식대로 풀어갈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새로운 경험일 거고요. 고교 문장 수준의 구문 해결력을 상승시켜 드릴 겁니다. 그 와중에 선생님이 또 어때? 그런 거 못 보잖아. 그냥 지나가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꼼꼼하게 이 특강을 들으면서 아, 이 정도 수준의 문장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구나의 핵심 문장들을 뽑아가지고 구문력까지 상승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모의고사 유형훈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딱 올라가시면 3월 달에 시험 봐요. 그때 보는 시험의 세트를 보시는 거고요. 조금 시크릿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표지에 있었지만 2022년도 3월 달 모의고사를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중3인 친구들은 내년에 가시면 중간고사, 첫 번째 중간고사를 요걸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험 범위 중에서. 그런 의미도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내년까지 잘 준비가 되는 것이겠죠. 나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강 방법인 잘 보세요, 여러분들. 첫 번째. 시험이 독해는 50분을 제고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50분을 제고 모든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문제는 18번부터 45번까지 28문제인데요. 만약에 50분이 지났는데 35번까지밖에 못 풀었다라고 하시면 시계 꺼놓고요. 36부터 45까지 시간 재지 마시고 다 풀어오세요. 알겠습니까? 중3이 고1 문제를 풀려면 어렵지. 근데 포기하지 말고 풀어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이 뭐냐면 강의 듣기 전에 좀 귀찮긴 하겠지만 문제별 단어가 그 해설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암기하고 오세요. 다 하기 귀찮으시면 문제, 강의에 해당하는 문제만이라도 보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아니 해석은 좀 해야지 문제를 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강의가 재미없을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반드시 1번, 2번을 잘 한 상태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오는 거 아니야. 세 번째, 수강 후에 선생님이 요 뒤에 한 3강 내지 4강 동안에 하는 10문장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구조와 해석을 암기하셔가지고 공부하셔가지고 요거는 테스트를 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 수업 가시면 테스트를 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표정 안 좋아진다. 테스트 할 거 알겠어? 해석과 필기사항 꼼꼼히 암기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실력 향상하는 과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각 문제 유형별 포인트를 다 나왔으니까 복습하시면 특강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쌤은요. 진짜로 10시간, 12시간 할 수 있는 것을요. 진짜 축약해가지고 진짜 알짜배기만 고급 정보만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진짜 이런 특강이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로요. 이런 정도의 퀄리티, 이런 정도의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특강이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방학 기간 동안에 최대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게 만들고요. 앞으로 할 것까지의 이 가이드라인 제시하면서 여러분들 꼭 필요한 것들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싶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냥 이 강의를 보고서 그렇구나 라고 정도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러이러한 게 팩트라고 밝혀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겠다. 학원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실천을 좀 해보자. 알겠습니까? 지금 단어가 부족하면 당장 단어를 좀 늘리시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마음가짐을 바꿔보는 게 고등학교 내신의 가장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본 게임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준비 잘 해오시고요. 문제 꼭 풀어온 상태에서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